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으로 무더웠지만 올겨울은 예년보다 빨리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0월은 평년보다 덥겠지만 11월 중순부터 이른 추위가 시작돼 12월은 평년보다도 더 추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추석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시행한 비상응급 대응 주간 의료 지원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포진한 만큼 인력 재정 지원이나 건강보험 수가 지원 등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서 극지방에 녹지 않는 영구 동토층이 빠르게 녹고 북극지방은 산불이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21세기 중후반쯤 영구 동토층의 절반이 녹는다고 전망했는데 이 때문에 토양이 건조해져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 사망기기가 스위스에서 불법 사용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스위스는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기기는 안전 관련 법률 요건 등을 지키지 않아 사용 판매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 사망 캡슐이 현행법 위반 논란 속에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관련자들을 자살 방조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한 명이 들어가 누울 수 있는 크기의 캡슐. 한 남성이 들어가 눕고 문을 닫습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조력 사망 캡슐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공개됐습니다. 조력 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구분됩니다. We're not telling you where, we're not telling you when, and we're not telling you who, because that could put the death of the person who wants to use the Sarco at risk of her or his death becoming a media circus, and we're not going to do it.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고 30초도 안 돼 공기 중 산소량이 뚝 떨어지고 질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They're now breathing totally oxygen devoid air. Within 2 breaths of air of that low level of oxygen, they will start to feel disorientated, uncoordinated, slightly euphoric before losing consciousness. 현지 시간 23일 스위스 샤프하우젠주의 숲속에서 60대 미국 여성이 이 캡슐에 들어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캡슐은 스위스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고 스위스 당국은 관련자들을 체포해 자살을 방조하고 선동한 혐의로 형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조력 사망 허용 국가로 지난해에도 1,200여 명이 조력 사망을 택했지만 이 캡슐은 판매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질소 사용을 규정한 현행법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조력 사망 캡슐 공개 행사를 열고 스위스 도입을 추진한 단체는 스위스에서의 사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마감을 앞두고 정부가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응급의료 현황 설명 자료를 통해 개별 응급실 1:1 전담관 운영과 인력 채용 재정 지원, 건강보험 수가 지원 등을 검토를 거쳐 사업마다 연장 기간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권역, 전문, 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중증, 응급수술 가산 등 수가 지원의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 수가 지원의 경우는 26일 열릴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추가 채용을 위한 월 37억 원가량의 재정 투입 연장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2학기가 시작되니만 여전히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들은 2학기 등록금 마감 시한을 못 박지 않는 등 여러 방법을 찾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개학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전국 40개 의대는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전체 19,300여 명 가운데 학교에 나온 학생은 548명뿐입니다. 절반이 넘는 22개 학교는 출석한 학생이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예 한 명도 나오지 않는 학교도 7곳이나 됩니다.
의대생들이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유급 처리됩니다. 만약 휴학 의사를 밝힌 학생이 2학기 등록금도 내지 않으면 유급을 넘어 제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2학기 등록을 학기 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해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했습니다. 실제 전체 의대 가운데 24곳은 등록금 납부 기한을 정하지 못했고 6개 대학은 학년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납부 기한을 정한 곳은 10곳뿐입니다. 학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학생들이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등록금에 대한 부분이나 장학금에 대한 부분이나 학자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걱정하지 않으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전국의대 2학기 평균 등록률은 3.4%에 그치고 있는 상황. 정부가 의대 특혜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학사와 성적, 등록까지 모든 걸 뒤로 미뤘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 기미는 여전히 없어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인 충북대학교에서 관련 교칙 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충북대 평의원회는 지난 12일 의과대학 학사제도 운영 관련 특례 조항이 담긴 교칙 개정안을 심사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의원회는 의대 교수회의와 학생 임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 가능한 시점에 재논의하는 것이 실제적이라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북대의 경우 교무회의와 평의원회에서 통과돼야 학칙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충북대 관계자는 오는 30일 오전 다시 평의원회를 열고 교칙 개정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빈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 국립소방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 시스템에서 확인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동 킥보드 화재는 지난 2021년 85건에서 2022년 142건, 지난해 11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역시 2021년 11건에서 2022년 23건, 지난해 42건 등으로 화재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 반드시 KC 인증을 받은 기기를 사용할 것과 주차 시 직사광선 노출이나 높은 온도에서의 보관을 피하며 충전 완료 뒤 코드를 분리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7월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강철로 된 방호 울타리로 보행자를 보호하고 일방통행 도로에는 역주행 방지를 위한 LED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일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역주행 승용차가 난간을 뚫고 달려와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당시 최고 속력은 시속 107km. 피해자들은 몸을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피해 차량은 조선 호텔에서 나와 역주행을 하며 먼저 안전펜스, 보행자들을 충돌한 뒤 이후 BMW 차량과 소나타 차량을 연달아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일방통행 도로에는 강철로 된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기존 펜스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보행자용이었다면 새 울타리는 8톤짜리 화물차가 시속 55km로 부딪혀도 버틸 수 있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입니다. 서울시는 남산 소파길이나 이태원로 등 급경사나 급커브가 많아 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도 강철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방통행 도로에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LED 표지판을 달고 광화문 광장과 같이 개방된 시민공간은 대형 석재 화분과 차량 방지 말뚝을 설치해 제2의 참사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광화문 광장 등 개방 공간 16개소, 턱이 낮은 횡단보도 구간 250개소 등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주요 공간의 교통안전 시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화분이나 볼라드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이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페달 5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강력한 접착력을 유지하며 균열을 막는 하이브리드 패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기계공학과 정훈이 교수 연구팀은 접착력을 극대화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고 아주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균열을 방지하는 프로그래머블 메타 패치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기술은 화학적 접착제로 인해 피부에 자극을 주고 재사용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 피부에 자극이 없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패치는 육각형 기둥과 팁 구조, 비선형 절단 구조를 적용해 기존 접착제보다 70배 강한 접착력을 발휘한다며 산업 현장, 생체 전극,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한미 공동연구진으로 구성된 글로벌 인공지능 프론티어 랩을 출범했습니다. 한미 연구진은 원천 AI, 신뢰 AI, 의료 헬스케어 AI 분야의 글로벌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 성과 창출 등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지 시각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개소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한미 AI 협력의 새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파트너십의 차원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늦더위가 지나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겨울 추위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의 10월에서 12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 10월까지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예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고 기온과 평년 기온과의 차이가 5도 안팎으로 벌어져 이상 고온 일수가 한 달에 3일 이상 평년보다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예년과 비슷한 쌀쌀한 가을 날씨를 되찾겠고 중순 이후는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이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12월에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추운 초겨울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에는 눈이 내릴 때가 있겠다고 예보해 이 지역에서는 초겨울 추위 속 대설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영구 동토층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반구 극지역의 산불이 더욱 증가하고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진은 대규모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 자료를 토대로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따른 산불 증가를 예측했습니다. 자연적 요인에 의한 기후 변화와 인구 활동에 의한 영향을 구분하기 위해 IBS 슈퍼컴퓨터 알레프를 이용해 동일 조건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자료 50개를 선택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1세기 중후반에는 북반구 극지역의 약 50%가 급격한 영구 동토층 해빙이 발생할 것으로 확인됐는데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토양 수분을 급격히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산불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주 해안가에서 멸종 위기 중인 푸른 바다 거북이 구조됐습니다. 25일 아침 7시쯤 제주시 구좌읍 방파제 부근에서 거북이가 그물에 걸려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신고됐습니다. 해경과 아쿠아플래넷에 확인한 결과 거북이 그물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잠수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정밀 검사를 통해 거북의 방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져가던 우리나라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꽤 많이 늘어나 7월 기준으로는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7월 세상에 나온 국내 출생아 수는 2만 601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516명 많았습니다. 이 같은 증가 수는 같은 7월 기준으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증가율로는 7.9%가 늘어난 건데 2007년 12.4% 이후 무려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 기록입니다. 모든 달의 증가율로 따져도 2012년 10월 9.2%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출생아는
지난 4월과 5월 2%대의 증가를 보였다가 6월에 1.8%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혼인과 지난해 7월 낮았던 출생아 수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혼인 건수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하고 그다음에 첫째아 출산이 보통 평균 2년 정도가 되는데 앞뒤로 해서 이제 지금 7월 달에 이제 그거에 이제 거의 한 2년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도 출생아 증가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합계 출산율 전망치도 기존의 0.68명에서 0.7명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7월 혼인 건수는 18,811건으로 지난해 7월보다 32.9% 증가했는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의 증가율입니다. 7월 혼인 신고 일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이틀 늘었고 이 역시 기저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초반 혼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7월의 신생아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7,600여 명 더 많아 우리나라 인구는 57개월째 자연 감소를 이어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 폭력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전수조사를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높았는데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 피해 응답률도 잇따라 상승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학교 폭력이 4년 연속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100명 중 2.1명꼴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답해 피해 응답률은 4년째 상승했고 전수조사를 시작한 2013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4.2%로 1.6%인 중학생, 0.5%인 고등학생보다 높아 학교 폭력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 폭력이 40% 가까이 돼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 폭력이 각각 15.5%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신체 폭력은 지난해 전수조사 때보다 줄어든 반면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은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비율도 5%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초등학생이 8.5%로 제일 높았습니다. 피해 뒤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비율은 92.3%로 지난해와 같았고 폭력을 목격하고 방관했다는 비율은 30.5%로 조금 줄었습니다. 지난해 초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그런데도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후 대책에 그치다 보니까 이제 예방적 측면이 굉장히 이제 미흡하고 학교 폭력의 그런 발생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점검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한 5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걸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트테크를 빙자해 900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미술품을 사면 자신들이 위탁 운영해 수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는데요. 실제로는 운영 수익은 한 푼도 없었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창고에 쌓여있는 그림들을 살펴봅니다. 지난 5월 경기 하남에 있는 갤러리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는 모습입니다. 갤러리 회장 A씨 등은 자신들로부터 미술품을 사면 전시나 대여로 수익을 내 매달 작품 가격의 1%를 저작권료로 지급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런 수익 활동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일종의 폰지 사기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갤러리에서는 미술품, 전시, 렌탈, PPL 등을 통한 수익 활동은 전혀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및 저작권료는 신규 고객 유치 등을 통해 충당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 등은 부풀려지거나 허위로 만든 가격 확인서를 보여주며 미술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유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4년여 동안 피해자 1,110명으로부터 90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30에서 40대였고 가장 큰 피해액은 16억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영업 매니저 등 11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명품과 부동산 등 122억 원어치를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광고하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갤러리 K가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최근 아트테크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트테크라고 하여 안심하고 투자하기보다는 미술품 실물 존재 여부와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은행권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소개하는 투자 상품은 사기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업무를 무단 이탈해 잠적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업 운영 사항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월급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시작 한 달도 안 돼 불법 체류자 우려가 현실화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월급에 불만이 있어서 불법 체류를 감행한 건지부터 확인했는데 가사관리사들은 숙소와 쌀, 생필품 등이 제공돼 월급엔 큰 불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We're actually paying just enough or actually lesser than, especially we're living here in Gangnam, the rent fee including kitchen, the usage of kitchen and the laundry, they are freely given to us, and we have rice. 하지만 시간제 돌봄이 많다 보니 가정 간 이동 시간이 부담되고 통금으로 자유 시간이 적어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I want to socialize outside, and I think everyone should have, especially for us because we're adults. I think we should have this freedom to decide how we're going to spend our time.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동 시간을 줄이고 중간 쉼터를 마련하는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부는 취업 활동 기간을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범 사업이라는 불안한 고용 상황과 제조업 등 임금이 더 높은 일자리에 대한 유혹으로 불법 체류 문제는 계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범 사업 6개월이고 들어와서 월급을 더 준다. 이동도 하고 싶고 이런 거는 당연한 겁니다. 저쪽에서 월급을 더 준다 그러는데 가는 게 당연하겠죠. 다만 여러 불안 요인에도 현재까지 돌봄 이용 가정의 만족도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로 전해지고 가사관리사 사업이 성공하면 역시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간병 인력 수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미 국내 돌봄 인력난이 심각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비자와 이민 등의 혜택을 줘 불법 체류를 줄여가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7월) 출생아 수가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 12년 만에 최대 증가수를 기록했습니다. 끝없이 떨어지던 출생률을 끌어올린 건 30대 초반의 혼인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청년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